낙태죄 개정안의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아와 산모 모두를 고려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힘겹게 살아가다 끝내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계에서 미디어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2년 만에 대면 음악회를 열고 모금을 통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CBMC 전국 지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회 운영을 논의하고 오는 8월 CBMC 한국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입법 시한이 지나버린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채 형법의 형식상 문구만 남아있는 사실상 공백 상태인데요.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려 태아 생명과 산모의 건강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바른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1대 국회는 낙태죄와 관련해 6건의 모자 보건법, 4건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합의 부족으로 입법 공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의된 안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3년 전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취지는 태아 생명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란 두 기본권 간 조화와 균형을 찾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최 측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14주 이내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의원 발의안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은 산모의 의지가 아니라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입법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이나 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입법 예고한 안은 임신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를, 사회 경제적으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 이용 낙태의 위험성이나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낙태나 유산이 아니라 분만이라고 본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계의 의견처럼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6주에서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주 태아 심박동이 확인될 때부터는 심박동이 확인된 아기는 95% 이상 생존한다. 임신 22주면은 한 12% 정도를 지금 저희 안암병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안암병원에서 12% 아기들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23주면 42% 가까운 아기들을 24주 아기면 63% 되는 아기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이 밖에 정통 기독교 신학자와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들은 국가는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낙태 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교계 연합기관과 장애인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부모들은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족들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교계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추모 예배 현장을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교계와 장애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스팔트 거리에 앉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 비정한 세상에서 받았던 차별과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처럼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 위안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또 같은 날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은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낯선 사람을 어려워하는 아들을 돌보는 일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알고 24시간 돌봐주는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교계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장애인 게 죄고 그 장애 아이를 낳은 저도 죄인입니다.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저희 아이와 살아가면서 장애인의 부모 누구가 아닌 다정한 그냥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국가의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지금 당장 수립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과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분향소를 설치해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합동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교계는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를 이어오면서 미디어가 대면 사역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사역의 확장까지 이루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사역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미디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역 왜 미디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진행과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 조이타운에서도 함께 열렸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 김윤희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척과 선교가 모두 어려워진 현재 하나님께서 미디어 사역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미디어 영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는 진작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다 찾고 있어요. 한 명씩은 고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리키 김 선교사가 강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부터 20년째 미디어 사역을 이어온 리키 김 선교사는 2006년 한국에 들어와 지난해부터 미디어 사역 플랫폼 라인나우 미디어를 통해 사역 중입니다. 김 선교사는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미디어는 쓰임에 따라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 모두 될 수 있다며 특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복음 안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놀라운 힘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을 조금씩 건드리고 내 마음을 조금씩 찔리고 생각과 우리 마음을 바꾸면서 기도, 말씀, 교제 일할 수 있는 게 그 미디어의 아주 놀라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통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 측은 교내 미디어 사역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윤희 총장은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자들에게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2년 만에 대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공연에선 장애와 수술 등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한 성도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돼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 나눔 음악회가 19일 뉴저지 참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장애 아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며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후 최근 폐섬유경화증 진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여라 집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개최되어 왔던 뉴저지 미랄 선교단의 나눔 음악회가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이번 미랄 나눔 음악회는 올해가 9회째로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당한 꿈터 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집사 가족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여라 집사님 힘내세요를 주제로 한 음악회는 한 집사의 간증을 포함해 여러 순서를 통해 한 집사 가정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원호 뉴저지 미랄 선교단 단장은 목사님이신 남편께 신장을 이식해드리고 불편한 자녀를 돌보던 한 집사님께서 최근 폐섬유 경화증 진단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는 기금 마련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집사님 가정에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비드로 2년 만에 미랄 나눔 음악회가 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특별히 한여라 집사님 몸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이렇게 모여지는 기금들은 미랄 장애인 꿈터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 나눔 음악회는 김정길 지휘자가 이끄는 나눔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찬송가와 기도하는 클래식 음악 연주와 베이스 김명지, 바리톤 김병우 등 정상급 성악가와 해피 시니어 센터 합창단 등이 출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찬송하며 고통과 위로를 나누는 함께하는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현재 뉴저지 세를부룩에 있는 꿈터에서 40명의 장애우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일반 후원, 행사 후원, 식사와 간식 후원, 장소 후원, 진료 후원, 전문 분야 후원, 꿈터 후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미랄 선교단.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생명의 존중, 인간의 평등,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심어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며 지구촌 어디든지 장애인이 있는 1000곳에 미랄을 심어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기독인실업인회 CBMC가 21일 부산 백스코에서 전국연합회 및 지회대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2년도 전국지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매달 제출하는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관련 보고와 우수 사례 세계 지회 시상 및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MC는 오는 8월 2박 3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주제로 제48차 CBMC 한국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3천여 명의 회원이 모이는 한국 CBMC의 최대 행사로 부산 총연합회 김현수 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가 고액 후원자 모임인 미라클 아너스 클럽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억 원을 후원한 미라클 아너스 1호를 포함한 19명의 후원자들의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월드쉐어 후원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 국가를 돕는 일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월드쉐어를 통해 건강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1일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에 실린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특히 향후 대형, 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우주 개발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에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5월 전망 경로 연간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천 가구에서 약 25만 5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됩니다. 한국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에는 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 근로소득이 52%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 외에는 멕시코뿐이었으며 OECD 평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복지급여 등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노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일시적으로 석탄 의존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현지 시간 20일 가스 위기 1단계를 선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2024년까지는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석탄 화력 발전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긴급 조치는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가동 능력을 감축한 데 나온 결과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성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압도적 피지컬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 논란이 이어지자 국제수영연맹이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과학자들 의견에 따라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에게만 여성부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최초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에서 우승한 리아 토마스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이후 인도적 입국을 신청한 대부분 아프간 난민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간 20일 시민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7월 이후 모두 4만 6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임시 입국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청이 보류된 상태며 판결이 내려진 5천 건 미만의 신청자 가운데서도 90% 이상의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급 크루즈선으로 건조 중인 글로벌 드림2가 조선소에서 곧바로 고철로 팔리게 됐습니다. 홍콩 크루즈 기업인 드림크루즈가 발주해 독일 발티해 연안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온 이 크루즈선은 발주사와 조선소의 파산으로 매각 대상을 찾아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드림2는 원래 승객 9,000명을 태우고 테마파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춘 호화 유람선으로 설계됐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남부 내륙 지역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장맛비가 시작되면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 29도, 제주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끝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방송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매일 기적을 써내려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